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반도체 소재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죠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또다시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 중심에 있는 이 반도체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우선 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면서 일본의 경고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를 모두 해소한 이후 지난달 12일이죠. 일본 측에 구체적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NHK를 통해서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라는 정도만 밝혀졌었고요. 따라서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WTO 제소 절차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고순도 불화수소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 문제가 재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대치 심화에 이어 경영 불확실성을 한층 키우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에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이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해외 법인 등을 통해 협력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한일 갈등 양상은 반도체 업계에서 더욱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국산화를 비롯한 수입처 다각화 노력이 진행 중이나 아직 사실 완벽하게 일본산 제품을 대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노력을 진행하며 맞대응해 온 게 맞습니다. 잘 해왔고요. 특히 기체 불화수소는 미국 화학사 등 해외 업체로, 액체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 위주로 조달처를 다변화했고요. 또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합작해 설립한 포토레지스트 업체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제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초고순도 불화수는 여전히 조금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 또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JSR과 합작사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리소그래피 등 핵심 공정 장비 또한 네덜란드 ASML은 논외로 유럽과 니콘 등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실제 이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소재는 수년, 설비와 부품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재는 미국 혹은 유럽으로부터 대체재를 구해올 수가 있어요. 품질은 비슷할 거고 대신 가져오는데 단가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를 일본이 굳이 못 쓰게 하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이 반도체 공장은 어쩔 수 없이 소재 수입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해외 수입 다변화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인데 만약 일본의 규제 자체가 장비, 부품, 설비 관련 규제로 확대되면 상황이 좀 나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경우라면 제품 생산이 중단 혹은 지연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야심찬 투자 계획에도 분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죠.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곤 있지만 우리나라가 분명 잘하고 있고 잘
잘해왔어요. 하지만 정말 아쉽지만 아직은 일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100% 벗어나긴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최근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일본 정부가 만약 이런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는 5월 말 6월 초 평택 P2 캠퍼스에 이 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 라인과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라인 투자를 최소 2개 합쳐서 15조, 최대 18조까지 들여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동을 걸어서 중국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자 무역 분쟁 쪽으로 다시 카드를 돌리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반도체 업계는 일본 규제까지 확대가 되면 불확실성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의 IT 기업 성장세가 둔화해 D램 수요가 침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서 화웨이가 201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빠졌어요. 화웨이 매출이 줄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도 30%대에서 24.5%로 떨어졌죠.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상대로 해서 한 해 약 8조 원어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 약 27조 원 중에 47%인 12조 5,700억 원이 중국에서 발생한 정도로 이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출뿐만이 아닙니다. 기술력 문제도 좀 있는데요.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 재개 가능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죠. 메모리 분야에선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경쟁 중인 우리 반도체 업체에는 초격차 전력의 차질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128단 낸드 플래시 그리고 10나노급 D램 등 최첨단 메모리 제품의 양산을 앞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을 위협하고 싶어 하죠.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위협을 하고 싶어 해요. 기술이 안 되는데 말만 엄청 하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보여줘야 하고 멈추면 안 되는데 일본이 장비 쪽에서 발을 걸고 넘어질 경우에는 사실 엄청 귀찮아지는 것이 맞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국내 실물 경기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한데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8%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반도체 영역이 맞고 사실상 전 세계적인 메인 공급망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국 부품, 장비 기업들의 한국 현지화를 차단하거나 문제 삼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은 물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언택 산업, 즉 비대면 산업이 갑자기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이 돼버리면서 IT 공용 회사들이나 서버 회사들이 많은 D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공급을 제대로 못해버리면 비대면 산업이고 뭐고 발전을 하고 싶어도 다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나가리거든요 이거. 다만 일본도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자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규제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분명 적지 않습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약 20% 이상 감소했고 주력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작년도 출하량은 전년도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전해질 만큼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타격을 입었거든요. 우선 저도 후자를 기대해 보지만 이 방사능에 오염된 섬나라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가운데 도저히 반등시킬 길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때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비는 해야겠죠. 모쪼록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즉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IT, 통신업계가 정상 근무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재택 근무를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발생 사례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만 936명.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3일을 제외하고 4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다시 증가세.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감염 사례인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대구 1명, 인천 1명으로 집계. 한편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집계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 간부에서 나왔다. 오미 시게로 전문가 회의 부자장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NHK 방송이 이날까지 집계한 감염자 숫자는 1만 6,680명인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또 후쿠야마 테스로 이번 민주당 의원이 국내 감염자 숫자가 현재 보고된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개연성이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오미 부자장은 현재 보고 숫자보다는 많은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10배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감염자 집계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전까지 도쿄도 내 감염자 숫자에 76건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도내 보건소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건수와 감염자 숫자를 보고받고 있는데 집계 과정에서 감염자 111명이 누락되고 35명이 중복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집계 오류는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데다 아날로그 방식일 처리에서 비롯됐다. 보건소는 그동안 감염자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시 손으로 써서 이를 팩스로 도에 보내왔다. 도쿄도와 직접 연결되는 입력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번잡해진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팩스가 뇌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쿄도는 12일부터 감염자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도청 안에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호환의 점액을 연봉으로 채취하는 현재 검사 방법보다 보다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타액을 이용한 검사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 다른 국가보다 PCR 검사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비판 때문이다. 오는 13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감염 추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피해 각종 방역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검사 키트가 불량이라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가 하면 세계 수십 개국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한국식 방역을 폄하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 스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매번 3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이번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였으나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3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 국방부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 외교 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다. 지난 2008년부터 11차례 열렸다.